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김이월 개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가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상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 한기를 말합니다. 한기 또는 냉기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어떤 분인지 정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정축이 한습이냐, 한습한 것이냐, 또는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냐, 이제 이걸 물어봤는데, 축을 놓고 봤을 때는 해자축 북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차가운 것은 똑같습니다. 냉한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많으냐, 물이 많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이 많으면 한습이 되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되는 기억이 나는데, 자, 차가운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한기, 냉기를 뜻하면서 지지로는 해자, 축, 월이 바로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 자월은 수가 왕하면서 차갑기 때문에 이거는 한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축 같은 경우는 축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습하다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월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한다든가 자축 준방합을 형성한다든가 또는 임계수가 축을 천간에 투출하면 그때는 한습이 될 수 있어서 사주를 볼 때는 다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한기, 계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이 겨울이 될 것이고요. 색깔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임수하면서 말씀드렸죠. 흑색이면서 주관하는 시는 현무가 되는 것이다. 방향은 북방이죠. 북쪽 해자축,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수일간들이 되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 이런 또 심사숙고하고 사려가 깊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개수일간이든 임수일간이든 또는 사주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사주가 수가 있는데, 수가 파극되어 있거나 수가 너무 약하면 그때는 지혜이긴 한데, 이건 어떤 지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지혜죠. 간지라고 해서 간사한 지혜, 이런 사람들은 좋지 못하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속이 어느 정도 안 보일 정도 이렇게 돼야지, 물이 너무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지청즉 무하고 인지찰즉 무도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물이 너무 약해버리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가 되어야지 간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간사한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다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우리가 양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수인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죠. 물이고 한기, 냉기를 뜻하는 것은 똑같지만,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 작은 물이 아니라 크고 방대한 개념의 수, 바다 같거나 강, 호수와 같은 그런 물로서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 쓰나미가 이거나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 제방하고 병화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입니다. 작은 물, 우로수라고도 표현하고요. 옹달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수 있죠.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죠. 청징함을, 그래서 개수는 생명과 같이
같이 여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있거나 또는 지지로 진술, 중미, 토 등이 너무 많게 되면 개수는 청징함을 잃게 된다. 맑고 깨끗함을 잃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딱 봤더니 안에 이물질이 있어요. 흙탕물도 있고 이끼도 껴 있고 저기 봤더니 이상한 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이제 강심장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물을 먹을 수 없죠. 그냥 왜 그러냐? 개수의 생명이 청징함이 탁해져 버렸기 때문에 했습니다. 탁수가 되면 개수는 용도 쓰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역시나 임수가 왕하든 개수가 왕하든 공통점은 수는 물이지만 한기를 뜻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수가 왕해지게 되면 다 반드시 기운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왜 화를 같이 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일간이 약할 수도 있죠. 개수일간도 신약할 수가 있겠고 임수일간도 신약할 수 있을 때 이때는 반드시 인성으로서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는 큰 물이라서 애지간히 가물어도 그렇게 막 금방금방 없어지고 그러진 않지만 개수는 가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왕해도 신금 한 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유용하겠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 명칭은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원령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연지, 일지, 시지는 계절이 아닙니다. 계절은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데 이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무엇이 있다? 왕쇠 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빈천한 사주,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지금 미월입니다. 미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소서입니다. 5월에서 미월로 바뀌는 기준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가 바로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하반월은 대서부터 이제 그 다음 절기 전까지가 이제 하반월이 되는데, 상반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이 되는 경우에는 마치 5월과 동로한다.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 됐을 때는 이때는 그야말로 토왕절이 되면서 금수의 기운이 이때는 진기하게 돼서 금수가 세력이 있으면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후가 필요해진다. 이때부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으로서 남쪽에 속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래서 일단 미월 자체도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미월에 태어난 일간이 개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로수와 같은 작은 이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토극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개수가 작은 수가 금방 증발돼서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든 개수든 인성인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가 작은 우루수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의 기운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미월의 개수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지금이 상반월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이 화가 왕한 화를 갖다가 다시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수가 있어줘야 되겠죠. 5월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또 특히나 이제 사화가 있거나 또는 여기 오화 같은 것이 이렇게 되면은 오미합, 사오미, 방합 정도 이렇게 성립하게 되면 미월이라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화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신금으로서는 개수를 생해줘야 되고 임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미월이 지나서 미월이 아니죠. 대서가 돼가지고 금수의 기운이 이제 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이때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용신 치용하는 법이 대서절과 이렇게 대서절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계절의 신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보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은 계절은 여름이어서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정도만 익혀두시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수가 필요하죠. 금이 먼저 필요하고, 근데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간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습니다. 계절의 신천으로 보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용신추를 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이론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이 개수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볼 때 일간 제일 중요하고요. 월령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 요거를 놓고 분석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지지로 진술, 축, 미토가 있는데 이때 진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자,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음이 된다. 근데 월지 있는 토가 수를 극한다. 토 극수의 관계, 월지가 나를 극하는 것이어서 극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자 관성이 될 것이고,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죠. 어저께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격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음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아니라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살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미월은 뭐가 왕합니까?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일간은 약하다라고 해서 신약이 되는 것이고, 살은 왕하다고 해서 살왕, 신약, 사랑 또는 살중, 신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약, 사랑, 살중, 신경이라고 하는 것 뜻은 뭐냐면, 나는 약한데 나를 공격하는 적군은 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북파공자군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외지 같은 데 갔을 때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혼자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고 신경 예민해지죠. 이게 바로 살중신경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방에서 지원군이 오거나 누군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험악한 환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칠살격들이나 이 편관격들이 인성을 얻거나 또는 식상을 얻어서 얻게 되면 제살할 수 있거나 화살한다라고 하면 좋은 병이 되겠지만, 살중신경 또는 한 사주인데 인성도 없고 식상도 없다. 굉장히
곤고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 매우 힘든 사주가 된다. 적진에 떨어져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살중 신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또 미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고요.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는 칠살이죠. 만약에 여기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편제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을목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뭐다? 식신격이 되죠. 식신격. 근데 중요한 것, 미월의 개수는 일간이 신약이기 때문에 재성도, 식신도,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주는 것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금이 나를 생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기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월령에 있는 미토만 갖고도 개수가 예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칠살이 다 왕해지죠. 미토만 있을 때 적군이 10명이었다고 하면 기토 투출하게 되면 적군이 100명으로 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사화가 있습니다. 계사일주죠. 자, 화죠. 화는 결국은 토를 생해죠. 화생토. 그리고 계사일주는 원래는, 계사일주는 녹마동향이라고 원래는 길명으로 봅니다. 길명, 좋은 명으로 보는데 계사일주가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죠. 오늘같이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계사일주, 사는 화를 생해주니 나의 남자 같은 경우 처가 관사를 생해서 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니, 이런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보다 처를 조심해야 된다. 악처를 만날 수 있다. 또 재물을 탐하면 된다, 안 된다?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공부하고 마음 수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 특히나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지 묘목이 있습니다. 묘미한목한다 하더라도 이 묘목 가지고 토를 제할 수 있느냐? 수가 부족하면 목은 화를 생할 뿐이고, 또 토가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묘목은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힘이 있어야지 목으로서 식신 제사를 하든 상관 제사를 하지, 일간 약할 때는 관이 왕한데 저렇게 목이 있으면 극설 교집이 돼서 오히려 더욱 좋지 못한 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태양난 사면초가죠.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수가 투출했죠. 얘가 개수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왕토인 기토가 나도 공격하고 얘도 공격하죠. 이거 같이 동업하면 돼야 안 돼요. 같이 몰살이죠. 놀러 갈 때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위험한 일 하면 돼야 안 돼요. 같이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겠죠. 몰살이죠. 이거 만약 생시에서 금을 보지 못하거나, 금은 인성이죠. 수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년에 조금 어려움을 크게 겪을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거 극신약이죠. 극신약. 종도 되지 않습니다. 종격도 되지 않는 극신약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줄 글자를 얻어야지만 개수가 존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일간의 미월에 대한 사주명식 칠살격의 살중신경한데 기토까지 투출하게 되니 더욱 살중신경이죠. 진태양난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화 녹마동향이라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화는 결국은 토를 생하는 역할, 제살이 나를 다 공격하고 있죠. 비견인 형제자매 내 친구가 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같이 두들겨 맞아서 피멍 들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 식신은 묘목 가지고 토를 제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일간이 약하면 식신을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이 식신은 나의 기운을 더 뺏어가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비견겁재를 얻는 것이 비견겁재 또는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는 이제 금은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개수가 녹을 얻었죠. 자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임수 겁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금이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임자시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12생시 중에서 임자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금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이 있는 거 경신시가 되겠습니다. 경신시. 요거는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 개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토가 이 정도 왕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됩니까? 중신경이라 살인 상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칠사를 쓸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살 여탈권을 갖는다. 사람을 죽이고 살 수 있는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책에서 하고 있고요. 신유시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또 사유해금에서 금이 개수를 생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경신시, 신유시가 됐을 때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숙제로 한번 내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다 운은 금수운으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생시들은 다 운이 어찌됐건 금수운으로 가야지 존립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갑인 을묘시 마찬가지죠. 갑인 시가 되면, 자, 뭐,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토로 종할까요? 화로 종할까요? 목으로 종할까요? 종도 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종색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무조건 종색격이 됐던 뭐가 됐던 금수운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곤고한 사주가 될 것이고요. 병진시 역시 마찬가지로 금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래도 갑인 을묘시, 그 다음에 정사 무호 기미시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은 그래도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로 목헌으로 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금순으로 갈 때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병진시는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등등등 이거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면 한 번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임술대운을 넘어가기가 녹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신, 신유시, 임자시 괜찮을 것 같고요. 여자라고 하면 여자도 경신, 신유시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만은 여자인 경우에는 화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인 것이고 정사, 무호, 기미시는 반드시 금수운으로만 가야 된다. 여자 같은 경우 병진시 나쁘지 않겠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